반갑습니다. 판매를 할 때 네. 다들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것이 광고잖아요. 그쵸. 지금 매출도 없는데 광고비를 쓰는 게 맞을지 그리고 이익이 생긴 부분을 전부 광고비에 투자해야 되는 건지 광고비를 어느 정도 해야 내 상황에 적당한지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써야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뭔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효율이라고 하는 게. 사업을 하시는데 한 100만 원 남았어요. 100만 원어치 다 넣을 수 있지. 솔직히 매출이 얼마나 하는지 그거 따지지 않고 남는 건 다 태워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치면 다음 달에 이제 벌릴 거라고 예측을 해서 그거로 해가지고 더 태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번 달에 100만 원 벌었는데 한 200 태우는 거예요. 되게 엉뚱하지만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얼마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로아스라고 그러잖아요. 광고를 했을 때 얼만큼 매출이 나오느냐 이거 따져가지고 예를 들어 한 300% 잡으면은 100만 원어치 매출 나오면은 한 33만 원 정도 광고비가 이게 적당한 거다 이 소리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더 괜찮아지면 광고비 늘려볼까? 뭐 안 되면 이상하다 뭐 잘못했나 일단 줄여봐봐 이러면서 조절을 하죠. 근데 실은 목적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손해보면서까지 하는 건 좀 별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수익이 남았는데 이걸 죄다 다 털어 넣으면은 일단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해요. 솔직히 여기에서 뭐 500을 벌어서 광고비 한 1, 200 나가고 나머지는 생활하고 나머지는 100만 원 저축한다? 그 100만 원 모아가지고 뭐 살림살이 좀 나아지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게 답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언제까지 혼자 계속 그렇게 팔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번 달에 그냥 100만 원 벌었다? PD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100만 원 했으면 얼마 정도 투자하면 맞다고 봐요 이거? 100만 원을 다 투자할 수 있죠. 100만 원을 다 투자할 수 있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내 생활비도 해야 되고 그래도? 네. 여장부시네. 대인배야 대인배.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100만 원일까요? 1000만 원은 안 돼요? 아니 왜 벌어서 광고비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매출은 먼저 오지 않습니다. 뭐가 선행이 돼야 손님이 오고 이거잖아요. 식당을 내도 일단 투자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테리어도 내고 뭐 여기서 따지면은 거기는 뭐 좀 얘기가 다르지 업장이니까. 아니 월세가 결국 그 광고비랑 뭐가 다른데요? 월세는 손님이 오고 안 오고를 따지지 않고 일단 내가 유동인구 때문에 고정비용 지출한 거잖아요. 유동인구가 광고에 해당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동네 자영업자 아저씨들도 내가 버는 것과 관계없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어떤 기대해야 되는 바가 있고 돌아갈 수 있는 이게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광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은 온라인상에서 뭔가 하시는 이런 분들을 대상의 영상을 기획하신 것 같은데 돈이 벌리는 것과 관련 여부 없이 실질적인 광고 집행 기본 내 가이드라인을 세워놔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벌리는 것만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벌리는 거 그 이상으로 내가 투자라고 생각하고 불 것이냐. 꼭 무자본 창업이랄지 돈이 없다는 걸 전제할 이유는 없잖아요. 광고를 했을 때 오늘 손님이 들어오면 오늘 당장 매출이 안 나오면 끝나는 건가요? 이분들이 한 달 후, 두 달 후에 살 확률은 없나요?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식하게 얘기하면 LTV 이런 얘기 하죠. 라이프타임 밸류. 그래서 대충 한 명 들어오면 이게 얼마 정도 평생 동안 그렇게 유지되는 거 애플도 쉽지 않아. 그거는 뭐 평생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현대차 타다가도 돈 젊으면 넘어가잖아요. 벤츠로. 실은 내가 버는 만큼 거기에서 이걸 기준으로 정한다는 발상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뭐를 위한 광고비 투자냐가 핵심 아닐까요? 한 달에 월 1000을 번다라고 하면은 월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광고비로 그냥 보겠습니다. 빵원! 내가 한 푼도 안 들이고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이제 첫 번째 1번. 두 번째는 100만 원 정도 드린다. 또 이렇게 해볼까요? 한 1000만 원 정도 드린다. 1000만 원 들어서 1000만 원을 벌어? 일단 남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매출은 더 확 이잖아요. 광고비 1억 원에 1000만 원을 번다. 내 경우 순수익은 다 똑같이 1000이라고 잡을게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그러면은 1번이 좋다. 댓글 한번 남겨보시겠어요? 1번이 좋다. 딱 말은 맞는 것 같아요. 투자 비용도 없어. 효율적이지. 기가 막히잖아요. 1번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1번도 솔직히 돈을 안 든다기보단 내가 블로그도 하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지인들한테 얘기도 하고 소개받기 위해서 얘기도 좀 굽실굽실 거리기도 하고 자기가 카페에 가서 뭐 글도 쓰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맥락이면 공짜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광고비라고 했으니까 뭐 광고비는 안 들어갔다. 자, 그렇게 영원이냐? 혹은 광고비 조금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로 뭐 인스타 광고 같은 거 하면은 뭐 만 원어치 하루에 이렇게 돌리면 뭐 DB가 몇 개 나온다 이러잖아요. 그냥 뭐 계산하기 편하게 만 원당 하나라고 할게요. 그러면 100개잖아요, DB. 효율도 좋죠. DB 하나당 10만원씩 벌었으니까 만 원 들어가지고 그 다음 1000만 원 들었다. 1대1의 관계네요. 그런 개념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수치적인 통계에서 봤을 때 사업은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1000만 원도 그리고 1억도 이렇게 보자 이겁니다. 이쯤 됐을 때 다시 한번 질문. 1번이 맞아요? 2번, 3번, 4번이 맞아요? 어떻게 피디님 생각해요? 뭘 위한지가 중요할 것 그러니까 뭘 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아까 광고비 한 푼 안 들이고 1000만 원 벌었다? 이게 지금 지속성이 있는가? 그걸 따져보자 이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뭐 연고 판매, 뭐 소개 판매 이게 안 되잖아요. 혹은 내 카페 침투를 할지 블로그를 할지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그냥 꼬박꼬박 마케팅을 내가 내 인건비를 들였다.
두 번째, 위임이 가능할까? 내 거니까 막 사진 찍으러 다니고 우죽한 무슨 인플루언서 사진의 노예라 그래요. 막 진정성 있는 막 일일 포스팅 해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 벌었는데 이거 내가 직원들한테 혹은 외주에 위임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위임도 안 되고 지속이 된 가능성도 조금 였다. 교육을 잘해서 뭐 그래 오케이 된다. 언제부터 이게 규모가 늘어나고 확장이 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애매하죠. 따지보면 영원이라고 하는 건 그런 식의 내가 복제되지 않고 확장성에서 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는데 지속될지 안 될지도 몰라. 이건 우리가 가정은 10,000원에 DB 하나당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잡게 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더 쌀 때는 적게 나오고 많을 때는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계산의 편의를 돕는 겁니다. 100만 원이면 100개의 DB를 가지고 내가 뭘 팔았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반환법이랑 이게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면서 진짜 이거 오기야 금이야 하면서 잘 관리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하나 찐으로 정성스럽게. 근데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뭐냐면 갈비를 하나 먹는데 아니 고기 뷔페 가서 막 먹으면 되지. 이거 한 대 가지고 와서 그냥 어떻게든 뿔게 먹는 거예요. 금막까지 쪼개 먹어. 이거 아깝잖아. 또 끓여 먹어. 설렁탕이야. 엑기스까지 그냥 골수까지 뽑아 먹네. 이게 지금 이거 100만 원이거든요. 아니 그냥 하나 간단하게 뭐 전화를 해서 세일즈한다라고 쳐도 하루에 3개잖아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남는 시간 뭐 할 건데요? 뭐 손편지 쓰고 있을 거예요? 이게 효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효율이 떨어진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방금처럼 이렇게 힘들게 팔아서 겨우 월천을 번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비효율적인 이런 일을 하니까 누군가한테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게 혼자 잘 파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파는 사람들을 잘 끌어모으고 조직화, 시스템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네요. 왜냐면은 어려운 일을 해가지고 요즘 시대에 어렵게 팔라 그러면 누가 해요? 옛날엔 돌방이라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들어가고 명함 내밀고 그런 거 했잖아요. 힘들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것에 거의 준하는 형태로 힘든 거를 시킨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 하려고 그러면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높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다수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걸 잘하기 어렵죠. 교육을 내가 진짜 기깔나게 잘하거나 그거 아니면 능력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럼 뛰어난 사람이 자기가 잘해서 잘 벌면 나한테 많이 떼주고 싶을까요? 다른 말로 수수료를 많이 줘야 돼요? 적게 줘야 돼요? 알바 하나 시급 얼마 주고 갖다 줘도 잘 팔어. 이런 시스템이면은 누구나 뽑을 수 있고 빨리빨리 확장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확장성 측면에서 좀 떨어지죠. 혼자서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고객 관리를 한다. 이게 1000만 원으로 올라가 버리면 얘기가 달라져요. 동문회 명부 같은 거 주고 자 1번부터 1000번까지 돌려라. 그거 동문회 안내해야 돼. 깝깝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물며 세일즈를 한다면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걸 또 정신으로 막 이겨내야 돼? 근데 1000개 정도면 이렇게도 합니다. 사람이 좀 꾀가 생기거든요. 어쨌든 내가 뭐 하나 팔아 100만 원 남는 사람이면 그 100만 원 광고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 더 팔면 10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1000개란 말이지? 어쨌든 간에 뭐 10개만 팔면 똔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좀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1000명이 어쨌든 연락처도 있고 하니까 이메일도 보내보고 문자도 보내보고 카톡도 하고 뭔가 조금 요령을 피웁니다. 1대1의 접촉보다 1대5의 접촉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걸 좀 더 잘하게 되면 그 이메일 레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꾸준히 정기적 시리즈물도 보내보고 그걸 문자로도 할 수 있고 스텝 메일, 스텝 문자 뭐 각종 이런 퍼널 시스템들을 구축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먼저 문의가 오고 1000명인데 요즘 하듯이 오픈톡방에서 강의도 좀 하고 자료도 준다 그러고 뭐하고 회신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상담하고 우리의 서비스를 안내하면은 훨씬 편하단 말이에요. 1000개인데 3%만 잡아도 30개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럼 광고비 뽑네? 대충 1000만 원 잡았으니까 20개 잡았다는 소리잖아요. 1000명 중에 하루에 1명 정도만 진성 상담을 해서 판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럼 차라리 1000만 원 드리고 효율적으로 일하지. 이거의 좋은 점 뭔지 아세요? 1000개 중에 20개만 소진된 거잖아요. 980개는요. 이 DB가 남잖아요. 영업 조직을 만들어서 영업사원을 구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게끔 하는 이 행위들 문자를 보내고 뭐 해도 세심하게 또 사람들의 컨택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뭐 강의를 내가 홍보할 거면 강의 한번 들으러 가보실까요? 뭐 이런 걸 누가 도와주면 좋잖아요.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죠. 나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미래를 볼 수 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억을 들여가지고 1000만 원을 번다? 물론 이제 DB 단가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의미를 아시면 되잖아요.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만개는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뭔가 회신이 와가지고 저도 강의 들을래요 하는 그거를 처리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1억을 들였다는 거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영업 전선에 없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DB 관리를 하고 컨텐츠를 만든다는 소리인 거고 그 DB들을 수송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로 인해 손님들의 문의가 오면 응대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00개나 돼요. 아까 1000개도 내가 다 막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영업이 됐잖아요. 10,000개면 10명이래요.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쨌든 이분들도 영업하는 건데 좀 그래도 일반 직장인보단 많이 벌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한 500만 원 정도씩 이제 수수료를 벌었다 칠게요. 500만 원씩 10명이면 5천만 원이네요. 5천만 원이고 광고비가 1억 들었어요. 나도 1000만 원 나왔으니까 1억 6천만 원 되겠죠. 월 매출이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제품 원가를 따져야 되는데 계산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쉽게 갈게요. 아까 말한 대로 영업수수료 5천만 원에 나 1000만 원에서 1억 6천의 매출은 최소 나와야 한다. 당장의 원가가 안 들어가는 지식이라고 그냥 가정해볼게요. 10명이나 되는 영업사원을 내가 지원하고 서포팅 해야 되는데 지식이라 해도 나를 도와주는 학습, 코칭 인력, 관리 인력, 행정, 격리 한 1, 20명 정도 되는 조직이 있다는 거죠. 다 합쳐가지고 뭐 5명에서 10명
그리고 영업사원 10명 정도가 되는 이런 조직을 만들었다. 요 사람들 인건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250 잡아볼까요? 250이면은 실제 이게 회사 부담이 얼마예요? 퇴직금 10% 그럼 25만 원에 뭐 4대 보험 뭐 각자 나가는 거 뭐 이런 거 300 잡자 이겁니다. 여기에 의자, 책상, 컴퓨터, 월세, 난방비 이거 따져서 1인당 한 400 잡아보겠습니다. 이거 5명에서 10명이면은 2천에서 4천이네. 이것도 추가되겠네. 그냥 러프하게 2억 잡을게요. 자, 이렇게 따지면은 나는 지금 2억 정도 매출 나오는 것 중에서 1,000만 원 번 겁니다. 뭐 영업이익률은 5% 되죠? 별로 안 좋네요. 근데 별로 안 좋은데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잘 따져보자 이겁니다. 실은 나는 지금 이미 아까 990개의 DB였잖아요. 이건 9,900개의 DB가 남아있는 겁니다. 다음 달에도 이 DB를 어떻게 관리하면서 또 그걸 처리해 줄 수 있는 영업사원에 맞게 돌아가고 있는 체계적인 자생력이 이미 갖춰진 겁니다. 이쯤 되면은 직원 한 명은 더 뽑는 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더 뽑아서 그것을 교재화시키고 커리큘럼을 만들고 상품을 제조하고 거래처를 뚫고 다양한 일들을 내가 아닌 누군가가 더 잘하는 사람이 와서 위임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더 좋은 점은 이게 찍어낼 수 있는 어떤 복제의 하나의 틀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사, 체인점, 대리점, 딜러, 유통망들을 만드는데 아주 유리하죠. 1인 기업일 때 아까 100만 원 쓰면서 나 힘든데 같이 해볼래?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가지고 딱 같이 했더니만 내가 더 편하고 쉽게 빠르게 잘 벌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없어. 힘들어. 1,000만 원일 때, 1억일 때 탁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조직들이. 다른 말을 해가지고 갑자기 1억을 쓴다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상황만 봤었을 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각종 행정력, 조직력, 영업력, 나의 어떤 기반들이 충분하게 더 갖춰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1억은 아니더라도 100을 벌어서 돈이 벌리면은 어차피 광고비는 후불이잖아요. 카드 긁으면 다음 달 나가는데 외상임은 소도 잡아먹는 거예요. 일단 가보는 거지. 왜냐면 돈은 성공으로 받잖아. 이번 달에 번 거 생각하지 말고 다음 달에 벌 걸로 다음 달 거 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를 벌 수 있게끔 할 것인지 지금 내가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일단 일반적인 제품들은 마진이 안 좋잖아요. 서로 싸우니까.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인생템을 만들어서 마진의 폭을 넓혀놓고 나중에 또 이제 영업수수료랑 같이 다 연관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여지를 많이 만들어 놓는 거. 이걸로부터 시작을 해서 광고의 효율이 또 좋아야 되잖아요. DB 하나에 10만 원이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러면 고민해봐야 돼요. 이왕 나오는 DB면은 남들 10만 원을 뽑을 거 나 만 원을 뽑을 수 있으면 왜 보험 DB가 한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팔잖아요. 광고회사 돈 벌어다 주는 거지. 내가 보험을 잘하는 거지. 모를 수밖에 없는 게 그거든요. 경쟁에 관련된 거, 광고 단가 다 뭘로 구별돼요? 나만의 독특한 인생템을 만드는 걸로 이게 커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생템의 개념 자체가 특이하고 특별한 니즈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최적화된 거잖아요. 그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동산품들 이런 걸 대할 때보다 우리를 대하는 존중과 존경과 제대로 된 어떤 관계 형성에 유리하게 돼 있죠. 영업하면서 일할 맛이 나요. 고맙다 그러고 선물 주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또 자존감이 올라가잖아요. 조직 만드는 게 더 쉽다는 거죠.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그 광고비라고 하는 것을 너무 공짜로 한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벌었을 때 그거에 너무 목을 맬 게 아니라 확장이 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조금씩 넘어가 주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블로거냐 뭐 유튜버냐 인플루언서냐 뭐 이런 기업으로 갈 거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사업의 핵심은 잘 파는 게 아니고 조직을 잘 만드는 거다라고 보자 이겁니다. 그거에 맞는 기준점으로 광고비의 증액을 빠르게 가는 겁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했으니까 저축도 하고 광고비 또 한 100 벌었으니까 100 다 쓰기 아까우니까 50만 써볼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DB 다 남았 이거 아깝잖아. 아니 이건 나중에 하고 언제 해요? 안 하면 되잖아요. 왜? 우리 직원들 들어오면 연습도 시키고 내가 안 해도 되잖아 그거. 왜 내가 다 하려 그래 그거를. 사자도 사냥을 하면은 숫사자가 이제 제일 먼저 먹잖아요. 사냥은 남사자가 하지만 어수런 가가지고 딱 내장 한번 배워먹고 나옵니다. 가장 영양가가 많고 그런 부분 싹 먹고 빠지면 선별해야지. 숙성도 있게. 이걸 이제 요즘 말로 퍼널이다 이렇게 부르죠. 고객과의 관계가 더 좋은, 편안하게 존중받으면서 영업 환경이 좋은 이런 형태에서 일들이 진행되게끔 하고 나머지는 단체 시스템에 의한 숙성을 시키면 되잖아요. 나를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러 가지 행사 안내를 해주고 정보를 주고 유튜브 인스타 노출도 좀 시켜주고 뭐 자료도 주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점점 마음이 섰을 때 우리를 찾으면 되는 거지 억지로 할 이유는 없잖아요. 갈비 이런 표현했지만 근막까지 뜯어먹고 이거 아까워가지고 또 이제 고아 먹고 뼈를 그냥 갈아가지고 가루 약으로 먹어야 되나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 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고요. 질문 자체가 광고비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관련된 부분이셨으니까 기준을 정할 땐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답변이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면서 질문 답변 되셨나 모르겠어요. 대박이에요. 이런 생각 자체를 대부분은 못 하잖아요. 그리고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1,000을 벌었을 때 1,000을 다 쓴다고 계속 잘 되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걱정이 많어. 광고비를 많이 쓰는 게 핵심이 아니고 이거는 여력이 생겼을 때 이걸 가지고 준비해야 될 사업적 어떤 이 스텝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고비를 무작정 써라는 소리가 아니고 보기에는 광고비를 일단 많이 쓰고 나서 뭘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근데 광고비가 핵심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구축의 일환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퍼즐 짜맞추듯이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외에 이제 또 이제 기업의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가 있는데 그건 뭐 다른 영상에서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고요. 중요한 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되게끔 만들어 가는 게 우리 사업가들이 해야 될 일.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 되면 또 되게끔 방법을 찾는 거고. 왜냐면 이게 가능한 게 결국 세상에는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트렌드랄지 유행이랄지 괜찮아요. 뭐 내가 잠깐 삐끗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성 있게 손님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자꾸 마련하고 점점 이걸 갈고 닦고 손님으로 내가 지정한 대상에게 더 맞게끔 딱 만들어 가면서 풍성하게 줄 것도 생겨나고 그리고 남들에 비해 차별성이 점점 생겨나고 근데 이걸 진입장벽을 쳐서 못 따라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DB를 만들어 놓은 걸 관리를 하면서 도움을 주고 서로 관계 형성을 하는데 멘트가 삐끗했든 트렌드에 따라 뭐 마케팅하는 방식이 삐끗했든 내가 좀 뒤쳐졌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이런 게 있는 것 뿐인 거지 그게 큰 문제는 아니다. 결국은 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아이템이 확실하고 손님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함께 관계를 잘 맺고 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삐끗하는 이런 흐름을 타도 다시 복구할 근거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반을 잃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반을 지켜주는 인생템 이것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마케팅 각종 변화에 따라서 자꾸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면서 그냥 어떻게든 돈을 안 써보면서 뭘 하려고 자꾸 돈을 쓰냐 그러고 어저께 밥은 먹었는데 오늘 왜 또 먹어요? 그러고 자꾸 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꾸 뭘 저기 돌려야지. 사업가적인 발상으로 투자에 대한 가성비를 높이는 거는 맞아요. 그 적게 쓰는 건 좋죠. 그러나 적게 썼을 때 벌어지는 현실과 미래 가능성 속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라. 자꾸 내가 뭘 배워가지고 혼자 해서 인건비 그냥 그거 충당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까지 내가 지식인 늪에 빠져서 자꾸 배우러 다닐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잘할 자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마케팅 하려고 그러면 그냥 어차피 나보다 전문가인 사람에게 맡겼을 때도 서로 나눠도 충분히 남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내가 마케팅 배워서 혼자 하는 게 핵심이 아니다. 죽을 때까지 마케터로 사실 겁니까? 왜 그냥 잘 배워가지고 마케팅 등사 차리시지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이냐 마케터냐 정확하게 내 나름대로의 그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마케팅적인 이런 식견을 갖고 있는 건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가 일선에 앉아서 컴퓨터 두드리고 있는 것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처음엔 약간 그럴 수 있지만 점점 거기서 벗어나는 형태로 진행이 돼야지 그걸 파고들어서 마케팅의 전문가가 되어버리는 형태로 가버리면 죽을 때까지 이런 기업이 되실 겁니다. 여왕개미라면 개미집을 늘리고 알을 많이 낳고 밑에 있는 개미들을 잘 부리는 것에 최적화가 되어야지 여왕개미가 처음에 개미집 하던 때 생각하면서 자꾸 자기가 일어나가고 싸우러 나가고 막 알도 그러면서 나면서 자기가 지키고 도대체 그럼 알을 왜 낳는 건데요? 알 먹지 그냥. 일을 잘 시키고 그 구심점이 되어가는 사업가로서의 중심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